생계형 인덕라이프 다큐에서는 현직 인형업종에 종사하는 저희의 이야기, 돌리하우스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중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기 형식의 기록을 이야기하기에 반말로 대본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생계형 인덕이다.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멋진 말로 포장하자면 덕업일치 정도랄까? 어릴 때부터 인형을 좋아했지만 마음껏 살 수는 없었다.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걸 처음 발견한 이후엔 줄곧 구체관절 인형을 좋아하고 있다. 어떠한 취미생활에 있어 주변의 시선에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마이너한 장르라서 혹은 나이나 성별에 맞지 않아 보여서 등등. 나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생계형 인덕들은 인덕 생활에 돈을 쓰는 게 눈치 보여서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메이크업을, 재봉틀을 사용할 줄 안다면 의상을. 자, 이거 봐. 나는 이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인형을 사야 한다고!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다. 물론 살림살이가 넉넉해도 취미로 덕업일치를 이룬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인덕의 길로 들어와 조금씩 인형옷 판매를 시작했다. 다른 직업이 있었고 손님들이 어떤 사이즈는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이즈 인형을 구매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인형이 늘어났고 제각각 자기 몸값 이상 의상을 팔아준 인형들이 이플하우스 N, 바니바니의 포프리, 그리고 리틀 포프리는 간당간당하게 본전 뽑은 듯? 내가 아끼는 스딩이들은 초마이너한 사이즈라서 이야 생략합니다. 옷을 만드는 직업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인형옷을 만드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넓고 큰 사람 옷을 만들다가 작디작은 인형옷을 만들어 보니 손을 더 작게 움켜쥐는 동작이 많아져서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름 돋아. 더구나 옷이 작다 보니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되어버려서 처음엔 불량률도 엄청 높았다. 조금 귀찮아도 매 과정마다 길이를 체크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불량률이 낮아진다. 인형옷 만드는 게 익숙해지고 나니 사람 옷이 너무 커서 만들기 귀찮아졌다. 유튜브를 인형옷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형옷 판매율이 높아지고 어느새 직업이 2개가 되어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2년 전 다큐에서 다루었으니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전엔 거래처가 많지 않았는데 인형옷을 하면서 거래처 혹은 이야기만 주고받더라도 다른 업체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나처럼 생계형 인덕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일하고 가족들이 동참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다. 그 중에 일을 주도하는 사람 한 명은 인덕이기 마련이다. 우리만 봐도 내가 인형을 좋아하고 표정은 그런 나를 서포트해준다. 어떤 사장님은 인형과 의상을 판매하시는데 본인 회사에 스딩이가 있는데도 보크스 DD를 가지고 계셨다. DD는 왜 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갖고 싶으니까! 라고 하셨다. 그렇다. 우린 모두 생계형 인덕들이다. 인형계에서 홍보성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내가 만든 의상 홍보뿐 아니라 다른 인형회사의 인형 홍보를 많이 다루게 되었다. 별도의 광고비 없이 제품 협찬만 받아서 홍보를 진행했고 업체는 홍보가 되어 좋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생기게 되어 좋고 표정은 기뻐하는 나를 보며 보람을 느꼈다.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처음부터 인형옷을 판매한다는 걸 노출하고 채널을 운영했기에 이 채널은 회사 채널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구독자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어떤 사장님의 뇌피셜 빅데이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덕 숫자가 우리 구독자만큼일 거라고 말씀하셨다. 개인 인덕인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판매할 상품을 노출하는 정도였으면 채널이 좀 더 성장했을까 하는 후회를 가끔 하긴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인형 판매하는 거의 모든 인형 카페 소개를 하러 수도권과 부산을 돌아다녔고 다른 업체 사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중엔 사장님, 인형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1년 넘게 뽐뿌 넣으신 분도 계시고 카페나 안 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다. 매장에서 손님 응대하는 게 적성에 맞는 표정도 매장을 원했고 많은 구독자분들도 왜 카페 안 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 2019년 그 어느 해보다 외부 촬영과 업체분들을 만나기 위해 많이 돌아다녔었다. 거의 모든 인형 카페에 입점하여 우리가 매장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판매가 되었고 거의 모든 인형 행사에 참가하여 수익이 잘 났었고 사람 한복 매출도 적어지긴 했지만 관둘 정도는 아니었다. 매장을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고 인형회사 카페들처럼 자체 인형을 비롯한 자체 상품이 다양하고 많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장을 차릴 정도의 여유 자금이 없었다. 많은 활동을 하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자유로운 시간 사용으로 그럭저럭 잘 살아내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유튜브로 인기가 있으니 떼돈 벌겠네 라는 것이다. 나도 처음엔 힘들어하는 업체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도와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 회사들 홍보를 하였으나 그게 다 부질없는 남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따져보면 내가 제일 힘들더라. 석 달에 한 번꼴로 부산 행사를 내려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간과 체력 소모는 물론 차비가 꽤 든다. 물건들을 택배로 붙여놓고 KTX를 타고 가자니 철망 같은 큰 짐이 문제고 물건 받을 부산 주소지도 없고 처음엔 부산 행사 시작 전 새벽에 출발하여 행사 참가한 후에 곧바로 휴게소에서 쉬어가며 돌아오곤 하였지만 체력적으로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어 행사 전날 내려가서 숙박 후에 행사를 참가하곤 했다. 어떤 사장님 내외부는 초창기에 부산 행사 참가할 때 PC방에서 자고 행사를 참가하셨다고 하셨다. 2020년 2월 위치가 가깝고 큰 차가 있는 다른 업체와 조인하여 함께 부산을 내려갔다. 앞으로 부산 행사는 이렇게 한 차로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함께 부산을 내려가는 마지막 행사였을 줄이야. 다음 이야기. 2020년 아무도 몰래 카페를 오픈했다.